증시 대담 시간입니다. 간밤에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 때문에 투자자들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GDP는 낮게 나왔는데 물가가 높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물가 지표, 바로 보시는 것처럼 이 PCE,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PCE 데이터에 이목이 조금 더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높은 금리로 인해서 빅테크들의 실적이 조금만 미스 내지는 가이던스가 낮아지더라도 상당한 변동성을 보이는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차트를 좀 그려보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요. 미국은 이제 물가 지표가 상당히 여러 지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CPI도 있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PCE 그리고 근원이라고 붙여져 있는 거는 아시는 것처럼 에너지라든지 식료품의 항목을 제외한 지표입니다. 파란색과 빨간색이 큰 틀에서는 방향성에서는 오르고 내리는 그런 흐름들은 비슷해 보입니다만 가장 오른쪽으로 보시면 근원 CPI는 최근에 3.8%로 나오면서 시장을 억눌렀었던 금리를 뛰게 만들었었던 원인의 한 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발표가 예정되는 근원 PCE는 바로 직전 2월 데이터가 2.8%였고 오늘 컨센서스는 한 2.7에서 잘 나오면 2.6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1%포인트가 차이 나지 않습니까? 야, 이렇게 차이 나는데 연준은 그러면 어떤 지표를 보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파란색의 근원 PCE가 3% 이하로 유지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2%까지 가고 싶다라고 하는 지표가 이 바로 근원 PCE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 나느냐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CPI는 설문조사에 의한 일정 수준의 바스켓 항목이 있는 겁니다. A부터 C, B까지 한 10개, 20개의 항목에다가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CPI가 나오는 거고요. PCE는 실제 개인들이 지출한 거를 다 합산해서 나오는 지표입니다. 어느 게 더 적합성이 있다고 생각드십니까? PCE겠죠. 네, 그래서 연준도 PCE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CPI가 중요한 건 맞는데 CPI가 튀었을 때 혹여나 PCE가 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오늘 만약에 저녁에 PCE가 2.8보다 낮은 수준이 나온다면은 아마도 시장은 조금은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만 간밤에 GDP가 그 기대를 조금은 무너뜨렸습니다. PCE 그 안에 내부에 GDP 디플레이터라고 하는 물가 지표가 올라오다 보니까 정말 내려갈까 이런 고민이 있는데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측면인데 이 투자자분들이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 CPI, PC 상당히 어렵겠지만 이런 차이가 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엔 PCE가 나온다. 라는 측면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고 매크로 지표를 짚어드렸다면 최근의 변동성은 또 빅테크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트를 보시면 간밤에도 메타의 어떤 10% 급락 그리고 장중에 마이크로소프트가 3% 가까운 급락세를 보였는데 근데 저는 좀 의구심이 있는 게 잘 보시면은요. 메타가 가이던스를 낮춘 이유는 AI에 대한 투자 때문에 비용이 높아져서 실적이 덜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 좋게 해석했다면 AI 투자 더 해? 그러면 뭐 시장 더 가는 거지. 근데 지금은 약간 조정 장세이기 때문에 비용이 높아져? 실적이 안 나와? 당장 다음 분기 실적이 안 나오겠네 하면서 저렇게 주가를 빼놓은 겁니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도 당장 실적 안 나오는 거 아니야? 가이던스 좋게 안 주는 거 아니야? 했지만 일단은 장 마감 후에 실적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런 실적 시즌 동안에 눈높이가 조정이 되고 결국 TSMC부터 보시면 AI라든지 향후 HBM에 대한 성장성은 굉장히 높게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IT를 제외한 S&P 500 기업의 투자 캐펙스는 계속 떨어지는 국면이고 4분기까지 올라가는 건 IT, 특히 AI 중심의 성장세. 캐펙스가 늘어나야 매출이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나야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순이익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지금은 실적 시즌에 약간 눈높이를 조정하는 국면이고 EPS나 매출에 대한 성장성이 꺾이는 게 아니라 약간 뭐랄까요? 주가를 좀 조정받고 나면 이제 향후에는 이 성장성에 좀 베팅을 하는 그런 국면. 저 빨간색이 올라가는 IT 중심의
캐펙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장성이 언제 부각이 될지 잘 챙겨봐야 될 텐데요. 그래서 이어지는 증시 대담에서 미국 경제 지표에 대해서 조금 더 돌아보고 빅테크들의 성장성 그리고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증시 대담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정다운 이베스트 투자증권 투자전략팀 수석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제 앞에 장표 한 2장을 통해서 경제 지표하고 빅테크의 성장성 얘기를 좀 드렸는데 간밤에 나왔던 GDP 얘기를 먼저 해보면서 현재 상황을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GDP가 정말 잘 안 좋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GDP가 나왔을 때 사실 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맞아요. 이게 GDP가 사실 지금 상황에서 미국만이 유일하게 이런 높은 금리 환경에서도 이렇다 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는 국가였거든요. 근데 미국 역시도 GDP 성장률이 약간은 둔화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면서 약간의 우려가 좀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좀 내용을 살펴보면요. GDP가 좀 부진하게 나온 거는 일단 발표치는 1.6%가 나왔고요. 컨센서스는 2.5% 정도가 나왔는데 이렇게 둔화된 데에는 크게 두 가지 항목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비자 지출이 한 3분의 2 정도를 차지를 하는데 이 부분이 둔화된 것 그리고 정부 지출 역시도 좀 둔화된 부분 때문에 GDP가 좀 낮게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 특히나 소비자 지출 중에서는 내구재 소비 쪽이 마이너스 2.1%를 기록을 하면서 내구재 소비 그러니까 소비에 대한 여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좀 부진한 환경이구나라는 부분을 좀 확인시켜 준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의 GDP 같은 경우에는 뭐 3번에 걸쳐서 나오고 간밤에 나온 예비치이기도 해서 그렇게 크게 변화를 주진 않지만 어쨌든 최근 시장에서 조금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가 GDP 나오니까 뭐 급락하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좀 회복을 했는데 장중에 낙폭을 축소시켰는데 이 GDP 내에서 이제 PC 데이터가 이제 생각보다 높게 나오니까 오늘 저녁에 저도 브리핑을 좀 해드렸습니다만 PC 데이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조금 고민이 생긴 것 같거든요. 오늘 나올 만한 지표의 결과치 그리고 연준의 스탠스까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PC가 어제 사실 1분기 데이터가 나오면서 PC가 좀 낮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은 원래 좀 약했지만 더 약해지는 그림이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지고 PC 데이터 살펴보시면은 일단 컨센서스를 봤을 때 3월 PC가 2.6% YOY 그리고 0.3% MOM 코어도 뭐 똑같은 수치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YOY 같은 경우는 이제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서 2.5% 전월의 2.5%에서 소폭 상승하는 것을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코어 같은 경우는 2.8%에서 약간은 낮아지는 그림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1분기 데이터가 나온 것들을 살펴보면은 컨센서스보다는 약간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PC 같은 경우가 이제 앞에서도 뭐 CPI와의 차이점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PC가 항목별로 봤을 때 주거비에 대한 비중이 조금은 낮은 그런 구성을 가져가고 있고 의료비라든지 뭐 보험료 이런 것들이 좀 비중이 높게 책정이 되는데 지난 CPI를 살펴봤을 때 좀 충격적이었던 거는 자동차 보험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좀 높게 올라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CPI보다는 아무래도 조금은 부진한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그렇게 좀 PC가 어젯밤에 이제 1분기 데이터가 나오고 오늘 밤에 발표될 PC 역시도 좀 높게 예상이 되다 보니까 페드워치 상으로도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상당히 좀 둔화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내 9월 한 차례 25bp 인하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9월조차도 사실 인하냐 아니면은 동결이냐에 대한 비율 차이가 CME 페드워치 상으로 봤을 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약간은 좀 접어두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제 GDP 얘기 드리면서 좀 시장에 대한 얘기는 일부러 안 드렸는데 이 GDP와 PC를 같이 좀 보면서 시장에 대한 생각을 얘기를 드려보면요. 시장이 약간은 둔화되는 성장률이 둔화되는 가운데에서 물가 지표가 높게 나오다 보니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까지도 좀 나오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도 사실 시초가 대비해서 시장을 살펴보면은 약간은 말아 올리는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특히나 이제 빅테크 업체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제 생각에도 메타의 실적 발표를 잘 뜯어봤을 때 사실 가이던스가 컨센서스를 하회했다고는 하지만 그 폭이 상당히 미미했고요. 더불어서 이제 캐펙스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AI에 대한 투자를 이어나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했고 그 부분을 좀 더 크게 확장시켜서 살펴본다라고 한다면은 금리가 높은 금리에 어느 정도는 시장이 적응하는 가운데 그 이상의 성장을 찾아가는 모습, 성장에 보다 주목하는 시장으로 점점 완만하게나마 이행해가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에 주목하는 시장으로의 전환. 우리가 이제 매크로 걱정은 4월 내내 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성장에 대한 시각을 빅테크 실적에서 좀 찾아보려고 하다가 TSMC나 ASML을 먼저 약간 소위 말해서 두드려 맞았고 메타로 인해서 좀 붉어지긴 했는데 소위 말해서 진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알파벳, 구글의 모회사죠. 실적이 간밤에, 아니죠. 직전에 나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장 후반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알파벳은 지금 거의 13%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에 대한 고민이 이 두 종목으로 인해서 약간은 이제 전환이 되는 느낌도 나오거든요. 미국 실적 시즌 이 빅테크들에 대해서 좀 총평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빅테크들 이제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M7을 좀 대표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M7 종목들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7개 종목 중에서 아직 엔비디아나 아마존, 애플 같은 경우는 실적을 발표를 하지 않았고요. 나머지 실적 발표한 종목들을 살펴보시면은 전반적으로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를 모두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가는 아시겠지만은 좀 전에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 알파벳을 제외하고는 다들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다른 이유로 인해서 주가는 약간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실적 자체가 안 좋았냐? 그렇지 않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고 앞에서도 언뜻 얘기를 드렸지만은 메타를 비롯해서 무언가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약간은 낮다. 그리고 비용 집행이 많다라는 꼬투리를 저는 좀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실적이 잘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보다는 앞으로 가입자 수에 대한 데이터를 분기별로 제공하지는 않겠다라는 얘기. 결국 가입자 수 증가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좀 비춰지면서 주가가 약세를 보였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적 자체에 대한 기대치를 충족 못 시켰냐? 그렇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것보다는 높아진 주가 레벨 내지는 밸류 레벨 혹은 시장의 기대감에 비해서 약간은 그 무게를 이겨내지 못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행히 좀 전에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 같은 경우는 그러한 기대치를 뛰어넘고 현재 주가에서도 다시 한번 주가 상승폭을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이라서 참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작년 4분기부터 지금까지 한 2개 분기 연속 주가가 좋게 형성이 됐었던 거는 사실상 AI 때문이었는데 시장에서는 그 AI라는 단어만 집중해서 보면 이번 실적 시즌에서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TSMC에서도 AI와 관련된 그쵸. 수요나 내지는 메타도 마찬가지예요. 메타가 실적 가이던스가 낮아진 거는 AI 투자를 늘리니까 비용이 늘어나서 그래서 이 센티멘트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보시기에 이 미국의 시장이 빅테크 중심으로 밸류에이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주가의 어떤 기대치라고 해야 되나요? 많이 좀 반영이 된 것 같나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미 좀 이전에 실적을 발표한 빅테크들이 먼저 주가를 하락을 맞고 그리고 동반해서 나머지 M7까지 낮아졌기 때문에 약간은 주가 부담을 덜은 상황인 것도 사실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러한 AI에 대해서 사업화할 수 있는 가장 앞장서 있는 그런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그런 선두주자로서 이렇게 좀 좋은 실적을 보이고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측면은 AI에 대한 기대감을 좀 유지시켜 나갈 만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도 오늘 실적 발표하나요? 아마존이? 아마존이 이게 출처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래요? 예, 오늘이라고 나오는 그런 곳도 있었는데 오늘은 제가 확인하기로는 아직 실적을 발표 안 하고 오늘이 아니라 그러니까 30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예, 예. 어쨌든 지금 그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뭐 엔비디아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메타 더불어서 마이크로소프트까지 AI와 관련된 코멘트가 나쁘지 않으면 아마도 AI와 관련된 확산에 대한 최근에는 이 확산되는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테마가 다시 형성이 될 것 같은데 얘기를 좀 이어가자면 AI에 대한 확산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우리가 전력기기, 뭐 유틸리티 쪽으로도 많이 갔잖아요. AI를 돌리게 되면 열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쵸. 전력기기가 또 필요하고 그 전력을 뭐 이렇게 깔아주기 위해서는 뭐 미국에 엄청난 투자가 필요하다. 근데 우주항공으로도 넘어간다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 연결고리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출발하는 걸까요? 일단 아이디어가 어디서 출발을 했냐라고 하면은 이벤트 상으로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초소형 군집위성 1호가 발사 성공을 했고요. 네. 더불어서 이제 5월에 우주항공청이 개청이 되는 그런 일정이 있고 더불어서 글로벌 기업들도 보잉이라든지 아니면은 스페이스X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우주 비행체를 발사를 하는 그런 일정들이 예정이 돼 있다 보니까 AI가 약간은 주가가 둔화되는 가운데 이러한 새로운 원래 좀 있었지만 주가는 약간 부진했던 이러한 우주항공 쪽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가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AI와 우주항공에 대한 큰 차이는 뭐냐면은 우주항공은 AI는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단에서 뭔가 성장을 보여주기 시작한 지가 한 1년여가 지난 상황인데 예.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그보다 더 먼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 기대감을 가져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상황이 여전히 좀 높은 레벨이고 더불어서 AI 관련해서 마침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AI를 통한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시켜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우주항공보다는 다시 또 시장의 포커스는 AI 쪽에 맞춰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5월이에요. 다음 주에 되면 5월 초반에 우리 시장은 좀 이제 핑퐁핑퐁으로 약간 휴장이 있긴 하지만 5월 증시 전략 그리고 어떤 섹터에 주목을 좀 더 해야 될지가 중요한 타이밍이거든요. 어디에 좀 봐야 될까요? 네, 5월도 그렇고 이제 이 돌아오는 주가 상당히 좀 이벤트가 많습니다. 네. 뭐 오늘 PC 발표도 있지만은 월 초에 이제 주요 경제 지표로 ISM 지표들 그리고 네.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고 더불어서 잘 알고 계신 4월 30에서 5월 1일까지 FOMC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시즌도 이어지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좀 이것저것 챙겨봐야 될 것이 많은 한 주가 될 거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실적 발표 일정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은 M7 중에서 4월 30날 아마존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고 5월 2일에 애플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소비 관련주로는 맥도날드와 코카콜라, 스타벅스, 에스티로더, 크래프트하인즈, 마스터카드가 4월 30날 실적을 발표할 거고 이외의 테크 종목으로는 퀄컴이나 AMD, 클라우드 플레어, 유니티, 페이팔 같은 종목 그리고 4월 30날 일라일일리 그리고 5월 2일에
암젠, 모더나, 노보노디스크 이런 종목들이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관련해서 좀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일단 AI 쪽은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어쨌든 모멘텀이 좀 더 회복이 될 거다라고 좀 보여지고 애플 같은 경우가 사실 기대감이 상당히 낮아져 있는 부분입니다. 뭐 IT 내구재 소비에 대해서는 우려감이 여전히 좀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가 실적은 좀 안 좋았지만은 저가형 모델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 줄 수 있었던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좀 회복하고 있는데 애플 역시도 이제 6월에 WWDC를 앞두고 AI에 대한 전략을 좀 밝혀주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충분히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더불어서 이제 5월 초에 노동절에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우리나라도 있지만은 이러한 휴일이 좀 많이 있는 주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행 관련주, 특히나 인바운드 여행 관련주들이 좀 괜찮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요. 더불어서 화장품 같은 경우도 조금은 기대감을 가져가 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데 에스티로더가 글로벌 화장품 업체로서 글로벌 전 지역에 다각화된 매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에스티로더가 아무래도 좀 카탈리스트가 돼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데 IB에서도 이 에스티로더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그쯤에서 화장품주가 조금은 반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주에 상당히 많은 실적 발표와 FOMC까지 있기 때문에 뭐 변동성이 불가피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모멘텀으로 보면 애플과 화장품을 보는 것도 좀 괜찮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정다운 수석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